안녕하세요. 창의 ICT 융합 인재양성 포럼의 MC를 맡은 포스텍 소효정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윤종록 차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 정준양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유기풍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강남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우남성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SK텔레콤 변재환 종합기술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소 최종태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주관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포스텍 김용민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 김춘호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을 주관하시고 IT 명품 인재 양성 사업을 전담하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용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박수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미래창조과학부의 윤종록 차관님, 또 정준양 포스코 회장님, 유기풍 서강대 총장님, 강남준 서울대 대학원장님, 우남성 삼성전자 사장님,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님, 또한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정가병 연세대학교 총장님, 김영민 포스텍 총장님, 김춘호 한국 뉴욕 주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창의 ICT 융합인재 포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은 Imagination and Convergence for Better Tomorrow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 ICT 분야의 창의와 융합을 주제로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구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창의, 창조, 또 융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산업융합 컨퍼런스를 참석하였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과학 ICT 융합 컨퍼런스, 또 지금은 또 창의 ICT 융합인재 포럼, 뭐 이래서 이 융합, 뭐 창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큰 화두고 또 저희들이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을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같이 만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융합 잘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융합이 좀 되고 있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피부로 못 느끼겠고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혹자는 그래도 자꾸 이러다 보면 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융합이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느리고 잘 안 되는데 이게 좀 원인이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융합이라는 게 뭐 그냥 두 분야 사람들이 만나서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정말 이질적인 것이 같이 합쳐지려면은 뭔가 이 내 분야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 빈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빈 자리를 좀 만들게 해주고 또 다른 쪽이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좀 양보도 좀 있고 뭐 이래야지 아마 이게 두 분야가 섞일 것 같은데 나는 내 것을 딱 가지고 있고 자 융합하자 그러면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의 내가 속해 있는 영역 나의 에어리아에 빈 공간을 내주고 또 뭔가 양보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소 나의 영역이 좀 축소되는 듯한 그런 서운함을 감수해야지 그래야지 아마 다른 분야들이 같이 들어와서 도리어 나중엔 그것이 더 커지고 말이죠. 정말 이야기하는 대로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 많은 분야들이 내 것을 좀 비우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융합하자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특히나 대학에서는 더더군다나 각 학과들이 그 좀 이렇게 좀 포기하고 자 그러면 내가 가진 기득권 좀 내놓을 테니까 같이 융합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 아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IT 명품 인재 양성 사업은 인문, 경영, 예술 등 다양한 학제들이 각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로 융합해서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율적인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되고 또 장기적인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21세기의 창의력을 가지고 정말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래를 열어갈 인재들이 육성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학문 간의 벽, 산업 간의 벽을 넘어서 창조 경제 아래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갈 차세대의 인재들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오늘 대학의 더욱더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구 방향을 논의하게 될 이 자리가 글로벌 ICT를 이끌 창의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이 IT 전문가들과 석학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창의 ICT 융합 인재 포럼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창의 ICT 융합의 토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포럼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세대학교와 포스텍,
한국 뉴욕 주립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더욱더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ICT 융합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박수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된 윤종록입니다. 먼저 창의 ICT 융합인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각 대학 총장님들, 기관 대표님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해주신 전문가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 여러 분야에서 과연 이게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비전으로 창조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9.8%였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한 게 9.8%였지 실제 미국은 기업에서 해고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해고 선상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12, 13%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세계에서 창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그 환경에서 젊은 아이들이 4천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4천만 개의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률이 9.8%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잡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가만 놔두면 잡은 고무풍선에서 바람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갑니다. 고맙게도 젊은이들이 4천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나마 9.8%를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다 혁파하겠다 해서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5가지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있다면 다 혁파하겠다. 그래서 1년에 1%씩 실업률이 줄어들었습니다. 9.8%였던 것이 8.8, 7.8, 7.8%로 내려오면서 지난 연말에 재선이 됐죠. 그리고 지금 더 줄어서 7.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경제는 이제 부지런한 손발 가지고는 안 되구나. 젊은이들의 창의력, 그 창의력의 상당 부분이 융합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은 창조 경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 경제를 이미 지향하고 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카메라 4대를 가지고 가서 TV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왔습니다. 33명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카이스트인 테크니온 대학 총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좋은 의과대학 수가 30배나 더 많은데 왜 바이오 헬스 벤처의 전 세계 40%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을 만나서 명함을 교환했는데 뜻밖의 총장 명함에 저는 당연히 공학 박사라고 찍혀 있을 줄 알았는데 의학 박사라고 찍혀 있어요. 대학에 의과대학, 약학대학이 가운데 포진하고 있고 주변에 공과대학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의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우연히 재료공학이 재미있어서 재료공학으로 나옵니다. 의학을 한참 공부하다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러 들어갔다가 의학이 재미있어서 의학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의사는 6년 딱 공부하고 의학 박사 자격증을 따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 하다가 의사가 된 사람, 재료공학을 열심히 하다가 의사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 2, 3년 안에 전 세계에서 주사기가 사라집니다. 바늘로 콕 찔러서 약물을 집어넣는 아주 재래식 방법. 이제 여러분 붙이는 파스 있죠? 거기에 담긴 약을 피부에다 딱 갖다 댔더니 7초 만에 약이 흡수가 돼버려요. 또 어떤 파스에다가 약을 담아가지고 붙였더니 24시간 동안 서서히 약이 흡수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6년간 의학 공부하고 나온 사람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다가 공기역학을 공부한 그 젊은이의 아이디어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몇 가닥을 잘라서 컴퓨젠이라는 회사에다가 DHL로 보내면은 이틀 후에 여러분 이메일로 파일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 시간 이후 라이프롱 예방의학 스케줄이 나옵니다. 당신 2014년 봄에 뭘 한번 체크해봐라. 2017년 가을에 뭘 체크해봐라. 이제 병원이란 아파서 치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플까 봐서 미리 준비하러 가는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아까 미국이 30배나 의과대학이 많지만은 미국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대학이지만은 어떻게 바이오 헬스 영역의 40%를 차지하느냐? 결론은 융합이었습니다. 크로스오버하고 금을 그어놓고 그 금 밖으로 넘어가는 크로스오버하고 매시업, 진리에서 서로 섞어버리는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대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서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의 신기술 허브이면서 또한 핀란드의 알토 대학이 스타트업 성공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인 것처럼 우리도 대학교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대학이 창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대학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는 것, 이런 것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는 여러 분야의 학문이 융합된 연구 중심의 ICT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MIT의 미디어 랩을 모델로 해서 연세대학교와 포스텍의 대학 연구소를 설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안정된 후원을 토대로 해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연구,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수 연구원과 학생들이 ICT 융합을 연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 수업 진행, 그리고 인문, 경영, 예술, 다학제 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런 두 기관에서 최고의 융합형 인재들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통해서 대학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전진 기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신 전문가분들과 행사 개최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록 차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준양 포스코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포스코 정준영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좋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축하의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창의 ICT 융합인재 포럼에서 축사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미래창조과학부의 윤종록 차관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대학 현장에서 창의 교육 및 융합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다빈치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연세대의 정가병 총장님, I형 인재상을 추구하는 부스텍의 김용민 총장님과 한국 뉴욕 주립대 김춘호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대학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학, 기업, 정부가 연대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IT 명품 인재 양성 사업의 진행 현황과 성과를 짚어보는 동시에 향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문화 정립을 위해서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대학 창의교육과 융합연구의 길을 놓는데 대학과 정부와 기업이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시간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봤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Q를 가진 민족이고 지구상 최고의 교육열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이면서 세계로부터 IT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 및 연구개발 시스템 또는 국가혁신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예의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은 뛰어나고 근면성실한데 국가 전체로 봐서는 혁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러독스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우리가 숙제는 잘 하는데 반해서 출제를 잘 못한다고 빗대기도 합니다. 철강 잘 만들어라, 자동차, 반도체, 배 잘 만들어라 이런 숙제가 떨어지면 우리는 모두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건 숙제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냈고 우리는 그 문제를 열심히 푼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출제를 잘 못합니다. 단순히 던져준 숙제를 잘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문제를 내고 세계가 따라오게 하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국가적 어젠다가 던져졌습니다. 바로 창조경제로의 전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대한민국호의 살 길은 바로 창의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화두입니다. 우리의 지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융복합화를 적극 모색하고 과감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장려하는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인재의 육성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 자신 기업으로 체감하는 것입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융합할 줄 모르면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지금 세상은 ICT 기술 혁신을 통해 하나로 섞이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다른 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융합경제, 컨버저노 믹스가 미래를 열 아이콘입니다. 오늘 포럼은 창의와 ICT와 융합과 인재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마주한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의 작은 물줄기를 만들고 이 물줄기가 모여 대한민국 호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큰 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꿈과 길을 남김없이 펼치는 대한민국,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포스트 무버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미력 하나마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양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의 ICT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두 가지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님께서 창조 경제와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한 융합형 리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 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미래창조과학부의 윤정록 차관님, 정준양 회장님, 그리고 여러 대학교의 총장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미래 사회 구현의 핵심이 될 융합형 리더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던 대로 지금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과 부를 창출하는 시대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경제 흐름도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전통적인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는 사례도 우리가 빈번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기업도 이 산업사의 효율과 기술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대학들도 이제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부응해서 글로벌 리더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느냐는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대학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70년대 건설업,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80년대 자동차 산업, 90년대 전자, 그리고 2000년대 ICT 산업의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 한국의 놀라운 교육열과 우리 사회가 필요한 산업 인력을 배출해낸 대학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2000년대 한국 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온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지금 주춤거리고 있고 이미 우리 사회는 저출산, 노령화,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현안을 우려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는 여전히 우리 경제 전체의 큰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적인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변화를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되는 절실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창조 경제를 새로운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또 산업 간의 벽을 허문 자리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상상력, 창의력,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적 자산을 축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창조경제 핵심 가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둘째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그 창조경제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융합형 인재의 양성입니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전문성이 있으며 동시에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육 체제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우리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학원식의 대량 생산형 대학 교육 체제로는 미래의 밝은 사회를 보정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산업사회 때 주요했던 전통적인 대학 교육이나 또 전공과 학과 중심에 편향된 스펙 교육만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헤쳐나갈 힘을 쌓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 감성까지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이공계도 기초과학이나 공학교육에 머물지 않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인문학으로 교육 범위를 넓혀 나가야만 합니다. 대학은 물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기반으로 산업계 현장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학문 간의 융합이 가능한 곳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경제의 씨앗인 지식과 상상력을 융합해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와 융합형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학에 주어진 사명인과 동시에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큰 현안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대학은 다른 한편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교육제도는 경직적이고 우리 사회는 이와는 반대로 대학에 대한 기대, 요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대학으로서 융합형 교육과 창의적 연구에 아주 적합한 기반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가 제3회 창학을 선포하면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다른 세계 명문대학들이 시도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3회 창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브란스 전신인 제중원과 연희대학이 설립했었던 데가 제1회 창학이었고 1957년에 연희와 세브란스가 합병해서 연세대학이 된 게 제2회 창학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3회 창학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올해부터 송도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과 교수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카데믹 프로그램과 넌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레지덴셜 칼리지 시스템을 채택해서 학문적 수월성 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성과 덕성, 영성이 조화된 전인 교육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전제로 하는 레지덴셜 칼리지 RC는 다양한 성장 배경과 문화적 차이를 지닌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서 글로벌 인재로서의 리더십 교육을 배우는 융합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 명문가 출신의 정치인
엘 고어와 할리우드의 명배우였던 토미 리 존스가 하버드 대학에서 기숙사 룸메이트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엘리트인 엘 고어는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부통령을 거쳐 환경운동에 기여한 기여로 2007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소 거친 스타일의 토미 리 존스는 지성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실력파 배우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룸메이트로서 출신 배경도 관심사도 달랐지만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룸메이트를 이해하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여기서 받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사립대학 총장들을 만나면은 가장 강조하는 대학 생활의 한 부분이 레지던스 에듀케이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교육만으로는 대학과 학원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강의 이외의 다른 교육은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레지던셜 칼리지를 통해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과 창의력, 융합 이런 많은 것들을 직접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RC 이외에도 금년 4월에는 저희 대학교 내에 융합연구원, 미래융합연구원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처럼 신촌 캠퍼스가 있고 의료원이 있고 원주 캠퍼스가 있고 송도 캠퍼스가 있고 또 87개 학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학과 간의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캠퍼스 간의 장벽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융합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벽을 모두 타파하고 같은 전공 이외에 다른 학문 분야의 교수들이 같이 만나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을 학교가 만들어준 겁니다. 무려 38개 연구센터에 4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해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같이 연구하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는 3년 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IT 명품 인재 양성 사업의 첫 번째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송도 캠퍼스에서 융합교육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학제적인 교육과 연구 풍토를 조성해가고 있으며 융합연구 중심의 인재 양성 부분에서 점차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IT 명품 인재 양성 사업에서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IT를 중심으로 한 융합적 지식과 공학, 디자인, 인문학 간의 융합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욕구와 편의성을 담아내는 디자인 능력, 그리고 새로운 기술적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시장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연세대학이 시도하는 것은 조그만 출발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대학 혼자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정말로 미래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걸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자율화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또 IT 명품 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 전국의 4년제 대학이 200여 개에 달하는데 200여 개 대학들이 모두 매달리고 있는 BK 사업은 한 해에 총 예산이 2,500억에 불과합니다. 큰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도 부족한 돈일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융합형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인 풍토와 함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풍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보편적이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 교육을 대량으로 시키는 것은 큰 사회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사회가 처한 여건은 등록금 반값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정치적인 슬로건이 모든 대학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지속된다면은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글로벌 융합형 인재의 양성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시스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대학이 처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의 ICT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포럼에 모였는데 앞으로도 모든 대학들이 미래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또 여러분의 그런 노력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세계적인 경제 리더로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정가병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포스텍 김용민 총장님께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IT 기술 융합 교육 및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민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발표할 토픽은 이 혁신과 변화를 위한 IT 기술 융합 교육 및 연구인데요. 저의 그 미국에서 29년 동안의 교수를 하면서 교육과 연구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포스텍에서 지난 2년 동안 총장을 하면서 경험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예, 정 총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대학교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대학교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 대학 교육이 이 차별성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거의 똑같은 대학 교육을 정말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 가서 사는 것처럼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국 대학도 그렇고 많은 대학들이 외국에 있는 대학들이 이 연구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학부 교육이 무시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고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고 다학제 간에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서는 정작 그거를 안 가르칩니다. 우리 학생들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대학교가 이 취업 사관학교가 돼가고 있고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기술과 이 대기업 이 세계 기업들도 빨리 변하고 부침이 심한데 대학교는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서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이 글라스에 물이 반이 찼는데 비관적인 사람은 반뿐이 없네. 이 좀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있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대학이 변하고 그게 국가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래서 이 좋은 대학교, 세계를 리더하는 대학교의 특징은 뭔가? 제가 한 12년 전에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두 개로 돌아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탁월한 교수진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수한 훌륭한
졸업생들입니다. 입학생이 아니라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글로벌 리더가 됐을 때 그게 학생한테도 좋지만 그 크레딧이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정부와 기업과 이 개인으로부터의 그 지원, 대학 지원. 그 다음에 대학 안에서 아주 그 entrepreneurial spirit, 창업가, 기업가 정신과 협업 정신이 아주 왕성했을 때 우리가 이 협업을 하면서 중요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겠다. 그런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할 때 펀더멘털한 디스커버리가 나오고 그게 정말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래서 이 포스텍의 그 건학 이념은 저는 이 대학교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항상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자. 그럼 대학교의 기초는 뭔가? 대학교의 넘버원 미션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이 IT 명품 인재 사업도 그겁니다.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번째가 펀더멘털하고 아주 선구자적인 연구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연구가 논문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이 기업체로 넘어가서 상품화가 됐을 때 우리가 인류의 삶의 질에 증진하는 데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상품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교육과 연구와 상품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대학교의 기본 미션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래서 그러면 이 글로벌 리더의 자질은 뭔가? 어떤 졸업생들을 우리가 배출해야 될까? 왼쪽에 있는 지성, 인성, 도덕성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시험을 잘 보고 학점을 잘 맞는 지성보다는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교수님한테서 받고 동기부여를 선배나 교수님한테서 받고 열정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호기심과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이 소통을 잘하고 협업을 잘하고 사람 다룰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기업가 정신이 있고 경영 마인드가 있고 리더십 스킬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 졸업생은 10년, 20년 후에 글로벌 리더가 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대학교에서 교육이 저쪽 왼쪽에 있는 지성 쪽으로만 갑니다. 나머지는 이 학생들이 이 중요한 줄을 잘 모릅니다. 대학교에 있을 때는 졸업하고 나서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밸런스된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잡힌 교육을 학생들이 대학교에 있을 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20년 후에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러면 대학교 교육의 그 문제점들은 뭔가? 우리가 과연 21세기에 맞는 대학교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제가 70년대 초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커리큘럼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21세기에 맞는 이 대학교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대학교 교육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 중심의 교수님 중심의 강의 중심의 교육입니다. 저는 그게 학생 중심의 그 배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배움이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의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강의실 밖에서 정말 학생 중심의 배움으로 이 대학교 교육이 가야 됩니다. 지금같이 그 MOOC, Massive 오픈 온라인 코스들이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공짜로 그런 그 세대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학교에서 교수님의 역할은 뭘까? 그런 아주 이 시리어스한 고민들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이 역할이 바뀌어질 겁니다. 클래스룸 티칭에서 이 교수님은 어드바이저가 돼야 될 거고 학생들한테 멘토가 돼야 될 거고 카운슬러가 돼야 될 거고 튜터가 돼야 되고 치어리더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지금은 그냥 강의 중심의 역할에서 강의뿐만 아니라 저쪽까지 커버를 하는, 그다음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롤 모델이 되는, 그래서 학생들이 옆에서 교수님 그 어려운 결정을,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아, 나도 20년 후에 저 교수님처럼 돼봐야겠다,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고 봅니다. Next slide.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 혁신이란 뭔가, 이 리더가 되고 싶으냐, 선구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학생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고 싶다고. 그럼 저는 연어가 되어라.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이 대세를 따라가지 말아라.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 용기도 필요하고 이 리스크가 많습니다. 저런 이 곰한테 잡혀먹힐 그 위험이 있더라도 이 연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나는 실패 안 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를 발견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다시 실패해서 배워가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실패해서 배워가는, 그렇게 했을 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혁신이고, 그렇게 됐을 때 리더가 되고 선구자가, 파이어니어가 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래서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저는 이 예를 줬는데, 이 예는 저 예는 아니고 제 친구의 그 example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건데, 1991년 이 사람이 그 레리 크럼이라는 교수가, 시애틀에 있는 교수가 생각해낸 게,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배틀필드, 전쟁터에서 다치는데 어떻게 하면 위생병이 그거를 빨리 뭐가 잘못됐나를 알 수 있는 거를 뭐를 만들까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위생병이 그 배낭에 갖고 다닐 수 있는 2kg짜리 초음파 진단기를 만들면 되겠다.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91년에. 근데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 불가능하다. 지금 200kg짜리 초음파 진단기를 어떻게 2kg짜리 초음파 진단기를 만드느냐. 그 컴퓨터 모니터 하나만 해도 20kg인데 불가능하다. 근데 이 사람은 이 8년 동안의 연어 생활을 거쳐서 99년에 초음파 진단기가 2kg짜리가 나옵니다. 이제는 500g짜리 초음파 진단기도 나옵니다. 이 회사가 시애틀 부근에 있고, 한 800명의 종업원이 있고, 한 1년 반 전에 한 1조 2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런 게 이 창조 경제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도 나오고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넥스트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나 이 고등학생들한테 강의도 많이 하고 대학생들한테도 강의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이 인생을 최대한으로 잘 살까? 목표를 높게 가져라. aim high. 그 다음에 꿈을 꿔라. 높은 꿈을 꿔라. 그게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꿈을 꿔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높은 목표를 향해서 10년, 20년, 30년 열정을 가지고 일해봐라. 후회 없이. 실패 꼭 온다. 어려움은 더 많이 오죠. 어려움을 헤쳐가고 실패해서 배워가면서 그 꿈을 향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어라. 한국에 국한하지 말고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다음에 남과 다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 사회가 특히 이 남과 다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그다음에 왜냐하면 실패가 허용이 안 되는, 특히 고등학교 교육까지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패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리더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실패해서 배워가면서 좌절하지 말라. 이 소통의 능력과 이 경영 마인드와 사람 다루는 능력과 리더십은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정직성과 이 진실성과 이 전문성으로 트러스트, 이 신뢰와 존경을 얻어라. 그 다음에 역사에서 배우고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불안한 미래를 제일 잘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두 손으로 미래를 창조해내라. 넥스트 슬라이드.
그래서 이 21세기의 이 대학교 교육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 안에 이렇게 이 탤런트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이 포텐셜, 잠재력이 다 숨어 있는데 저렇게 젖은 나무처럼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학 교육을 통해서 그 숨은 잠재력과 탤런트를 발굴을 해서 next slide.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불을 지펴주는 겁니다. 뭐에? 배움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높은 꿈을 쫓는 그 마음에 불을 붙여줬을 때 저는 그 학생은 졸업하고 나서 실패 꼭 오죠. 10년, 20년 노력을 했을 때 자기의 그 높은 꿈을 달성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ext slide.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75년에 시애틀에 만들어졌습니다.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방문해 봤는데 이 매출이 86조 원이고 순이익이 24조 원이요. 30%의 순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 그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저거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30%의 순이익. 그다음에 시애틀 부근에 일자리가 4만 명의 이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직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으니까 next slide. 그 옆에 다른 회사들이 나옵니다. 아마존이 나오고 아마존도 지금 뭐 2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엑스피디아 그 트래블 회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맨 밑에 윈셔틀이라는 회사는 제 이 박사과정 학생이 세운 회사인데 저것도 뭐 한 250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 주변에 거기서 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 경험 있는 안트로프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이 회사를 만들고 그게 정말 잘 유기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창조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next slide. 그래서 21세기의 그 엔지니어링 챌린지인데요. 이게 2001년에 미국 그 공학 할리먼에서 만든 리스트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링 챌린지가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한 14개가 있는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두 학문 간에 이 왼쪽에 학문이 있고 오른쪽에 학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아까 이 높은 벽이 있다고 연세대 총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깊은 계곡과 건널 수 없는 강. 근데 지금까지는 몇몇 이 용감한 분들은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주 이 위험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융합형 인재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next slide.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이 대학교의 연구와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저는 대학교 연구가 이 상품화가 되고 정말 인류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처음에 빨간 것 칠한 거 그 아까 정준영 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문제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를 잘 파악을 하는 거 그게 마케팅인데요. 뭐가 문제인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를 만드는 제출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문제를 풀어도 상품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서 그 마케팅이 참 중요하고 이 위험 부담, 리스크 테이킹하고 이 entrepreneurial 그 대학교 안에 그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그래서 저는 이 IT 명품 인재 육성 산업이 대학교 안에 그 entrepreneurial spirit이 적어도 그 학과 안에 그게 또 전파가 돼서 다른 학과까지 퍼져나가고 다른 학교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이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 문화적인 그 변화는 단시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드웨어는 단시간에 될 수가 있지만은 소프트웨어는 인내와 끈기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협업하는데 정말 이 의미 있는 meaningful한 이 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 구성원 간에 아니면 다른 그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 간에 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공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대학교에서만 잘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정부 지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체랑 같이 클로스하게 협업을 하면서 윈윈 릴레이션십, 정부도 윈, 대학교도 윈, 기업체도 윈 하는 그런 릴레이션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런 그 이노베이션 앤 커머셜리제이션 이코시스템이 아주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코시스템의 구성원들이 뭐냐면 대학교와 연구소와 그다음에 이 기업체와 정부와 이 인베스터 투자가들과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뭐 변리사나 뭐 이 특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 프라이머리 구성원들이 정말 이 협업을 잘하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맡은 바를 충실히 했을 때 저는 이 창조 경제 그 이코시스템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결론으로는요, 저는 대학교는 특히 연구 중심 대학교는 졸업생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 졸업생들이 아주 이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태클하고 그거를 아이덴티파이하고 태클해서 풀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통해서 10년, 20년 후에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연구 중심 대학교의 미션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의 수월성과 리스크 테이킹, 위험 부담을 기꺼이 하고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이 인류가 당면한 그랜드 챌린지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아주 로우 리스크 이 어프로치 갖고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컴피턴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다학제 간 협업을 해야 되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정말 노력을 했을 때 실패를 해서 배워가면서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IT 명품 인재 육성 산업도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한국의 교육 시스템, 뭐 대학 시스템 이런 불가능하다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협업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노력을 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한테 마지막으로 aim high, 목표를 높이 가지고 꿈을 꾸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탤런트와 포텐셜을 발휘를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교수님들은 그걸 100%, 12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정말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21세기를 리드해 나가고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김용민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님과 포스텍 김용민 총장님께서 미래의 인재상과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교육과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창의와 융합 이 단어가 앞으로 인재상을 정의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창의와 융합을 주제로 새로운 대학 교육 과정과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패널 토론을 위해 무대가 준비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